1년 중 300일은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에 갇혀 지내는 거친 바다 위의 외딴 섬. 무영도에는 평생 섬의 유일한 등대를 지키며 살아온 노인 곽영감이 있었습니다. 이 섬 주변은 거친 암초가 많아 등대에 불빛이 없으면 밤마다 배들이 바위에 부딪혀 수정되는 험한 곳이었습니다. 곽영감은 섬 백성들에게 목숨을 지켜주는 유일한 구세주이자 고결한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곽영감 역시 스스로를 바다의 생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도덕적 나침반이라 부르며 엄청난 자부심과 선민의식을 가지고 섬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선장들은 섬에 정착할 때마다 그에게 막대한 상납금을 바쳤고 백성들은 그가 등대 안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을 신이 계시처럼 따랐습니다. 곽영감은 내가 불을 밝히지 않으면 이 섬의 인간들은 모두 어둠 속에서 죽을 것이라며 자신의 가치를 신격화했습니다. 이 오만한 곽영감의 등대 밑에는 5년 전 육지에서 흘러들어와 등대의 거친 자비를 도맡아 하는 젊은 벙어리 하인 백성이가 있었습니다. 백성이는 혀가 잘려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내였습니다. 곽영감은 이 벙어리를 짐승처럼 부려먹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니 등대의 비밀이나 자신의 오만한 사생활을 궐 밖으로 퍼뜨릴 염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곽영감은 밤마다 백성이를 앞에 앉혀두고 너처럼 천한 벙어리 놈도 내 고결한 등대 불빛 덕에 목숨을 부지하는 줄 알 거라 하며 비웃었습니다. 백성이는 그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멍하니 땅만 바라보며 묵묵히 등대에 고래기름을 나르고 거친 유리를 닦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잔인하게 안개가 짙던 가을밤, 섬의 거상들이 탄 거대한 무역선 한 척이 등대 바로 앞 암초에 부딪혀 흔적도 없이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수십 명의 목숨과 수만 양의 재산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당황한 섬 백성들이 등대로 몰려와 어찌된 일이냐고 울부짖자 곽영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바다의 신이 노하여 섬에 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한 것이다. 내가 밤새도록 등대의 불을 붉게 밝히며 경로를 안내했으나 그 배에 탄 자들의 도덕적 타락이 너무나 깊어 신이 저주를 피하지 못한 것이다. 평생 곽영감을 맹신해온 백성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고 오히려 죽은 자들의 가문을 손가락질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곽영감은 이 참사를 기회삼아 섬의 안녕을 위한 거대한 위령제 비용을 백성들에게 강제로 거두어들여 자신의 금고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곽영감은 안방 침상에서 기이한 환청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소리 사이로 나직하게 읊조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눈먼 안내자여, 네가 밝힌 것은 구원의 불씨인가 아니면 탐욕의 덫인가? 네가 지킨 도덕의 실체를 보라. 곽영감은 소스라치게 놀라 등대 주위를 샅샅이 뒤졌으나 안개 속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벙어리 백성이만이 등대 꼭대기에서 묵묵히 유리를 닦고 있었습니다. 곽영감은 자신이 나이가 들어 헛소리를 들은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더 높은 곳에서 섬을 내려다보며 군림했습니다. 위심과 불안은 독초처럼 곽영감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등대에 불을 켜놓고도 혹시 자신이 내린 지시가 잘못되어 배가 또 침몰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의 고결한 명성이 무너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그는 점차 미쳐가며 섬의 무고한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 이라 임의로 규정하고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섬 전체가 곽영감의 광적인 신념 아래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곽영감은 기름이 떨어진 등대 지하 창고로 내려갔다가 단단히 잠겨있던 백성이의 작은 흙방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짐승의 우리처럼 지나치던 곳이었습니다. 곽영감이 위심 가득한 눈으로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의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경악스러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허름한 흙방 벽면 전체에는 곽영감이 지난 5년 동안 섬 백성들을 속이고 저지른 온갖 부정부패와 일부러 등대의 가림막을 조절해 특정 무역선을 암초로 유인해 난파시킨 뒤 배후의 상단과 잔해를 나누어 가졌던 모든 범죄 날짜와 조작된 기록들이 붉은 목으로 소름 끼치도록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는 혀가 잘려 말을 못한다던 백성이가 아주 온전한 눈빛으로 곽영감을 차갑게 바라보며 장부의 마지막 목글을 적고 있었습니다. 곽영감은 분노와 공포로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장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 벙어리 놈이 감히 내 고결한 평생의 엄적을 더러운 모함으로 더럽히는구나. 내 놈이 말을 못하니 미친 그를 저겼어. 당장 이 장부를 불태우고 내 놈의 목을 베어 바다에 던지겠다. 그러자 바닥에 앉아있던 백성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는 단단한 침묵 속에서 품 안에서 묵직한 구리 거울 하나를 꺼내 곽영감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가죽 장부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 장부의 첫 장에는 5년 전 곽영감의 탐욕스러운 허위 안내 때문에 바다에 수장되었던 나궐도 무역선 선장의 이름과 가문 각인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백성이는 그 선장의 하나뿐인 장남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억울하게 도덕적 대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죽어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혀를 스스로 바늘로 찔러 침묵하는 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곽영감이 방 안에서 스스로를 성인이라 부르며 취해 있던 그 오만함과 등대 불빛을 무기로 섬을 착취하던 모든 위선의 순간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저 묵묵히 글로 기록해왔던 진짜 역사였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곽영감은 미친 듯이 장검을 휘둘렀지만 백성이는 칼을 피하지도 않고 그저 슬픈 눈으로 곽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곽영감의 장검이 백성이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순간 등대 아래에서 수천 명의 선 백성들이 횃불을 들고 밀려 들어오는 거대한 함성 소리가 안개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사실 백성이는 5년 동안 모은 곽영감의 모든 범죄 장부 사본을 이미 낮 동안 섬의 모든 장터와 선포장 장터에 낱낱이 뿌려둔 상태였습니다. 곽영감이 방 안에서 홀로 고결한 환상에 빠져 칼을 휘두르는 동안 섬 백성들은 자신들이 평생 믿어온 구세주가 사실은 가장 악독한 설계자였음을 깨닫고 분노하여 등대로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곽영감은 등대 꼭대기로 도망쳐 올라가 백성들을 향해 내가 없으면 너희는 어둠 속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백성들은 더 이상 그의 가짜 신념에 속지 않았습니다. 곽영감은 스스로의 위선이 천하에 드러났다는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평생 신성시했던 등대의 거대한 불꽃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어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백성이는 타오르는 등대의 불길을 뒤로 한 채 10년간 쥐었던 붉은 붓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등대의 진짜 불빛을 가리던 가림막을 부수어 온 바다에 정직한 구원의 빛이 널리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유일한 정의이자 도덕관이라 믿으며 남을 멸시하던 오만한 자는 결국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진실을 적어내려간 묵묵한 침묵의 기록 앞에 가장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서늘하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기묘한 안개섬의 야담이었습니다.